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학교 앞에 서 있던 날도 새벽 시장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일하던 날도 다 너 하나 잘 살라고 그런 거였어. 야, 이 집이 내 집이야. 남의 집이야? 빗자루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또 시작이에요? 성북동 골목 끝자락,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에 새벽 5시의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는 클럽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는 택배 상하차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지만 이 마당에는 오직 빗자루 소리와 낙엽 구르는 소리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말수는 그 소리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 소리가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빗자루 끝이 시멘트 바닥을 긁는 감촉이 손바닥으로 전해질 때마다 그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50년 가까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습니다. 23세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30의 남편을 떠나보낸 뒤에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밥을 굶은 날에도 이 마당만큼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면 하루가 정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지러운 머릿속도 묵은 걱정들도 빗자루 한 번 휙 지나가면 모두 쓸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뿌옇게 번지는 계절,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잎사귀 몇 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말수는 그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0해가 넘도록 그 자리를 지킨 나무였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때 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져 무릎을 긁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엄마한테 달려와서는 엄마, 나 안 아파라고 했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맑았는지 이말수는 지금도 그 눈빛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42이야.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했습니다. 무릎 긁혀 달려오던 아이가 지금은 새벽 6시면 양복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남자가 됩니다. 이말수는 아들이 출근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언제나 숨을 한번 참았다가 내쉬었습니다. 저 발소리가 익숙하면서도 어째서인지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인데, 내가 먹이고 재우고 가르친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말순이 빗자루를 구석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나무 부엌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기름칠을 해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고쳐야지 하면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삐걱거림도 이 집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된장찌개가 뚝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방식으로 멸치 육수에 감자를 넉넉히 넣고 호박을 썰어 넣은 찌개였습니다. 민석은 다이어트를 한다며 아침을 거를 때도 이 찌개만큼은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뿌연 김이 부엌 천장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이말수는 그 김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수백 가지 생각들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요즘 야근이 잦다는 것,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하다는 것, 한 달 전부터 핸드폰 문자 소리가 유독 자주 울린다는 것. 이말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한 건 2달 전쯤부터였습니다. 퇴근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주말에 나갔다가 저녁이 돼서야 들어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면 그냥 친구 만났어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를 이말수는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캐물으면 대답이 돌아오겠지만 그 대답을 들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을 이말순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이말순은 국자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된장이 풀리며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이 살짝 매웠습니다.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그녀는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물소리가 났고 잠시 후 면도기 소리가 났습니다. 이말수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귀에 담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습니다. 아이가 숨쉬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엄일한 자식의 소리로 세상을 읽는 존재였습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졌습니다. 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멸치볶음. 작은 상이었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말수는 아들 자리 앞에 숟가락을 놓으며 의자를 살짝 당겨두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민석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부엌 문 앞에 서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한번 멈췄습니다. 이말수는 그 기척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두근거림이 무엇인지
이말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라. 그 말 한마디로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하필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성북동 골목에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담벼락에 이끼 낀 벽돌 위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이말수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골랐습니다. 겨울 준비로 메주를 쏠 생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더미 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옆에 슬그머니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말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는 이 전경은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석은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어머니 옆에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말순이 먼저 입을 열거나 민석이 타이밍을 잡아 꺼냈습니다. 오늘도 그 방식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콩 고르는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말순에게 그 순간은 길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끼인 콩 한 알이 마루 위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말순은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눈이 콩을 따라갔다가 마당 끝 감나무를 향했다가 다시 손 위로 내려왔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아니, 예상이라기보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2달 전부터 달라진 아들의 생활 패턴, 조금씩 늦어진 귀가 시간, 그리고 핸드폰에서 유독 자주 울리던 진동소리. 이말수는 그 징조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꺼내지 않은 말은 꺼내지 않은 것으로 두고 싶었습니다.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공기 중에 던져졌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름은 서지안, 나이는 39,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말순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 정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말순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석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혼자 벽을 짚고 서 있던 기억,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살배기 민석을 등에 업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기억,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사주지 못해 헌 교복을 수선해 입혔던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웠다. 그 생각이 감정의 형태를 이루기 전에 이말순은 입을 열었습니다. 출판사? 월급은 얼마나 되니? 차갑게 들렸을 것이었습니다. 이말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꺼낼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기쁘다고 말하기엔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고 축하한다고 말하기엔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종종 조건을 따집니다. 이말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그러나 역시 기대는 했다는 듯, 그 복잡한 감정들이 눈빛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말순은 그 침묵을 메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말을 계속하면 더 상처가 되고 침묵이 이어지면 아들이 알아서 물러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말순이 익힌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게 경계를 만든다는 것. 하지만 민석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집은요. 민석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이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 말고요. 민석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리 따로 구할게요. 그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의 손이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콩이 아니라 무릎 위에 얹힌 채로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독립,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을, 이 마당을, 새벽마다 쓸어주던 그 공간을 벗어나 다른 어딘가에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말순이 아직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말순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콩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혼수는 형편에 맞게 하라 해. 그게 이말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말순은 된장찌개를 2번 끓였습니다. 처음 것은 태웠습니다. 불을 올려놓고 마루에 앉아있다가 냄새가 나고 나서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검게 눌어붙은 냄비 바닥을 보면서도 이말순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닦아내고 다시 물을 올리는 동안에도 손은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오전에 마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지안, 서지안이라 했지. 이름을 소리 없이 입속으로 굴려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민석의 인생에 그 이름이 들어온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42년을 키워왔습니다. 돌이 지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보내고 취직을 하고 그 모든 순간마다 이말순은 옆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 집의 밥상 앞에서 같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숟가락 옆에 낯선 여자의 것이 하나 더 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질투라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오면서 쌓은 자존심, 아들 하나를 기둥으로 삼아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기둥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기울어진다는 느낌. 그것이 이말순의 가슴 어딘가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상대를 만나보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잠깐 보면 어떻겠냐고 부담 없이 밥이나 한 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거절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류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말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찌개도 끓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저녁이 이틀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민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오기로 했다고 짧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이말순은 그날 아침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뭘 살 것인지 딱히 정하지 않고 나갔다가 고등어와 두부와 콩나물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재료들이었습니다. 잘 봐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갈비를 샀을 것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처음 이 집에 대문을 밀고 들어왔을 때 이말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먼저 나가서 맞이하게 두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습니다. 고가의 브랜드를 걸치지 않은, 그렇다고 허름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 어딘가의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습니다. 이말수는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흠을 찾으려 했습니다. 찾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거절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딱히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이말수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내내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서지아는 조용히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먹기 전에 이말순을 향해 한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덤덤한 것인지 이말순은 판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배워가겠습니다. 서지안이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과하게 공손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건방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말이었습니다. 이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한 점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석이 설거지를 하겠다며 서지안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소리로 뭔가를 속닥이는 것도 들렸습니다. 이말수는 마루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설거지하는 소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닫혔습니다. 흠잡을 곳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이유 없이 싫은 것을 설명하는 일은 이유 있는 거절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말수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세웠습니다. 말없이, 표정 없이. 그것이 이말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지안이 돌아갈 때 이말순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이말순이 먼저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지안 씨가 한번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고, 어머니한테 뭔가 배우고 싶다는 뜻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말수는 잠깐 생각하는 척하다가 뭘 배워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허락인지 거절인지 민석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서지안이 이 집 대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민석은 오전에 급한 업무가 생겨 자리를 비운다고 했습니다. 이말수는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둘이 마주보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지아는 손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철 사과였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것이 아니라 작은 종이박스에 깔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과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것을 받아서 부엌 찬장 위에 올려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이말순이 매주 만들 콩을 삶기 시작하자 서지아는 옆에 서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말수는 그냥 앉아있어라고 했습니다. 서지아는 그 말대로 부엌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이말순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 하면서도 방해하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말수는 콩을 저으면서 곁눈으로 서지안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잠깐 기다릴 때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는 것이 익숙한 것인데
이 여자는 그냥 앉아서 부엌을 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고 창문 너머 마당을 보고 이말순이 콩을 젓는 손을 봤습니다. 오래 삶으시는 편이에요? 서지안이 물었습니다. 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말순은 잠깐 뜸을 들였다가 답했습니다. 메주용 콩은 물을 때까지 삶아야 발효가 잘 된다고 중간에 물 조절을 잘못하면 겉은 익었는데 속이 딱딱하게 남는다고 말하다 보니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말순은 그것을 알아채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된장을 그냥 사 먹어서 직접 만드신다는 게 신기해요. 비교나 추켜 세우기가 아닌 그냥 솔직한 말투였습니다. 이말순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자를 조금 더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말순은 어쩔 수 없이 서지안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콩을 건져 식히는 동안 채소를 다듬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를 다듬어 달라고 했습니다. 서지아는 파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어디까지 잘라야 하는지 몰랐는지 한번 이말순을 힐끗 봤습니다. 이말순은 말없이 자신이 다듬는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서지아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투루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꼼꼼하게 다듬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출판사에서 교정을 보는 사람이라더니 세심한 것이 손끝에서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이말순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말순은 그 감정을 다시 눌러 담았습니다. 완고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서지안이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이말순은 마루에서 배웅했습니다. 대문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지안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요? 스스로에 대한 말이었는데 방어적이거나 자책하는 투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말투였습니다. 이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지아는 그 침묵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말순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이미 정리돼 있는 이불이었습니다. 손이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해시태그 오아들의 독립선언.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말을 들은 건 11월 첫째 주였습니다. 민석이 저녁 식사 중에 꺼냈습니다. 내년 봄으로 생각 중이라고, 작게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객도 많이 부르지 않고 두 집 가족과 가까운 지인 정도로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말순은 밥을 씹으면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이말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침묵을 방패 삼아 상대가 먼저 꺾이길 기다리는. 그런데 민석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말이 나왔습니다. 신혼집을 따로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세로 나온 곳을 알아봤다고, 대출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뚝배기 가장자리에 걸쳐진 채로 그대로였습니다. 집은 제 이름이지만 대출은 제가 책임질게요. 지한 씨는 제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말순은 그 단단함이 낯설었습니다. 42의 아들이 어느새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반은 자랑스럽고 반은 두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이말순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보다 저 여자를 먼저 두는구나. 그 생각이 벼락처럼 왔습니다. 사실 민석이 처음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떠나 새 가정을 이루는 것. 이말순이라고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말순은 평생을 민석 하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강요된 삶인지 스스로 선택한 삶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빈자리가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기둥이자 목표이자 이유였습니다. 그 기둥이 다른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순은 그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았습니다. 분하다고 하기엔 아들을 탓할 수 없었고 슬프다고 하기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늘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리는 것 같은 서늘함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났습니다. 이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의 마당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말순은 그 나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30해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무였습니다. 봄이면 잎이 나고 여름이면 열매가 달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면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말순은 그 나무를 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나무는 해마다 가지를 더 뻗습니다.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처음 심었을 때보다 나무가 훨씬 커져도 그 나무를 심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말수는 아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힘이 조금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을 더 꼼꼼히 쓸었습니다. 이미 깨끗한 곳도 다시 쓸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려두었습니다. 찌개와 김치와 반찬들이 예전과 같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제의 대화는 없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대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식탁이 공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자주 올게요. 이말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김치를 씹었습니다. 자주 오는 게 뭐가 대수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목 끝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출근하고 집이 비었습니다. 이말수는 식탁을 치우면서 아들이 쓰던 그릇을 한번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밥이 깔끔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찌개도 거의 다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가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했습니다. 이말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이말순의 날들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고 밥을 지었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고 들어와서도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조용히 웃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말수는 그 웃음을 본 척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뭔가로 눌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첩장 문구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혼집 전세 계약이 이번 주 중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꺼내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현실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이말수는 그것들을 들을 때마다 짧게 대꾸하거나 아예 대꾸를 안 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말순의 마음속 상태는 찬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안 쪽 어머니와 한번 자리를 갖는 것이 어떻겠냐는 민석의 제안이었습니다. 양가 어머니가 한 번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혼수는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면 그에 맞는 예의를 갖추라는. 민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을 이말순도 보았습니다. 알면서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안이 혼자 다시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에게 부탁해서 온 것인지 스스로 결심하고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말수는 대문 소리를 듣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마루 앞에 서서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말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안 된다. 이말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앉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지안은 신발을 벗고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얼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책임지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도 않았습니다. 이말순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눈빛을 보면서 괜히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단한 것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감탄하거나 아니면 더 세게 부딪히거나. 이말수는 후자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며느리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각을 세웠습니다. 책임이라는 게 말로 되는 줄 아니? 살아보면 알아. 지아는 그 말에도 고개를 꺾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알아가겠습니다. 이말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끊는 것이 자신의 의지처럼 보이길 바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안이 마루에서 잠시 서 있다가 신발을 신고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말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왜 저 여자는 도망가지 않는 것인지 이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차갑게 대하는데도 저 여자는 매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기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싸우러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말순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려야 인간답습니다. 이말순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상처받으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이말수는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당에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이말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지어야 했습니다. 밥은 지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먹어야 하니까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
이말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앞으로 민석의 밥을 짓겠구나. 이 찌개 대신 다른 찌개를 끓이겠구나. 내가 40년 넘게 해온 일을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어디를 건드리는지 이말수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냄비를 저으면서 이말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지만 아직 그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금이 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11월 중순의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이말수는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저녁을 다 차려놓고 민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가 넘었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요즘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이말수는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보이는데 무엇을 방송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8시 반이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말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말순 씨 보호자 되십니까? 최민석 씨가 사고가 나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그 순간 이말순의 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회사 건물 계단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에 빗물이 스며든 바닥에서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고 다리에도 충격이 갔습니다. 병원 도착 시에 의식은 있었으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이말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됐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우산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세워둔 낡은 우산을 잡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우산을 폈는데도 어깨가 금세 젖었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골목을 나와 큰 길에서 택시를 잡는 동안 이말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병원 이름만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삼성의료원, 삼성의료원, 그것만 반복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이말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극한의 순간이 오면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강구였습니다. 내 아이만은, 내 아이만은.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이말수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 아들 이름을 댔습니다. 간호사가 커튼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말순이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커튼을 젖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와 있었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민석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말순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상태를 물어보고 받아 적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말수는 그 장면을 보고 한 걸음 멈췄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말순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이 왔으니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와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떴습니다. 이말순을 보더니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미간이 찌푸려지는 것을 이말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표현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도, 체육 시간에 발목을 삐었을 때도 이 아이는 괜찮아를 먼저 말했습니다. 이말수는 아들 옆으로 다가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이 실감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두부 충격은 크지 않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다리는 인대 손상이 있어 수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말수는 그 말들을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서지안이 옆에 서서 의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말순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사가 언제 예정이고 수술을 한다면 어떤 과정인지, 보호자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메모지를 보면서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이말순을 향해 말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이말수는 그것을 들으면서 서지안을 봤습니다. 비에 젖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약간 축축했습니다. 이말순보다 먼저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외투도 그냥 걸쳐 입은 채였습니다. 서두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두 여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이 검사를 받는 동안이었습니다. 이말순과 서지안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복도를 비추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링거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벽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이말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안이 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말수는 손을 꼭 맞잡아 떨림을 감췄습니다. 내 아이가 저 안에 있다. 그 생각만이 그 순간 이말순의 전부였습니다. 수술은 이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인대 손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해서 보존적 치료로는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와 환자에게 설명을 마쳤고 민석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말순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별거 아니야. 진짜로. 이번에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이말순이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아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얀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 문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이말순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습니다. 빠르게 손등으로 닦고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지안도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말순은 처음으로 지안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흠을 찾으려는 눈이 아니라 그냥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컵에 따라 이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유자차였습니다. 아침에 드셨어요, 어머님? 이말순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나왔으니까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이말순은 복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고 또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 있다가 아무것도 뽑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사이 서지안이 옆에 있었습니다. 이말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이말순에게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편함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옅어지면서 어쩌면 조금은 다행이라는 감각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이말순은 평생 혼자서 모든 것을 버텨왔기 때문에 그 감각이 얼마나 낯선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말순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안이 팔을 잡았습니다. 잡아주지 않았다면 비틀거렸을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옮긴 민석은 마취가 덜 깬 상태였습니다.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말순이 손을 잡자 손에 힘을 줬습니다. 엄마 왔어?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왔다라고 이말순이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안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이말순은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나 있으면 되니까 가서 자거라.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있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하나 더 들여왔습니다. 이말순이 한쪽에, 지안이 다른 쪽에 누웠습니다. 민석은 중간에서 수면제를 맞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병실 안에 조용한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이말순이 몸을 돌려 지안 쪽을 봤습니다. 자고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안도 깨어 있었습니다. 민석의 침대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이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눈빛 안에 많은 것이 담겼습니다. 이말순은 그 눈에서 처음으로 어떤 동료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이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은 이말순에게도 있었고 지안에게도 있었습니다. 이말순이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병원 편의점에서 죽을 사왔습니다. 민석용 죽과 이말순용 죽을 각각 샀습니다. 민석 것에는 부드러운 흰 죽을, 이말순 것에는 전복죽을 샀습니다. 이말순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으니 어른에게 더 좋은 것을 드려야겠다는 판단이었을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전복죽을 받아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편의점 죽이라 그냥 그런 맛이었지만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지안이 민석의 경과를 의사에게 확인하고 온 뒤 잠깐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말순은 창문 너머로 지안이 핸드폰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안이 다시 병실로 들어오면서 표정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이말순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석에게서 들었습니다. 지안이 이번 달 월급을 미리 당겨 병원비 일부를 보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이 병원비를 내겠다고 했는데 지안이 조용히 자기 몫을 먼저 낸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어느 밤 지안이 잠든 민석의 이마를 짚으면서
혼잣말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이말순이 들었습니다. 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렸습니다. 그 말이 이말순의 가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쐐기는 단단한 곳에 박힐 때 소리가 납니다. 이말순의 가슴 속에서 그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이 태어난 것은 열흘 뒤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병원 문을 나서는 아들의 모습을 이말순은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옆에서 가방을 들고 민석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딱 반보 옆에서 걸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멈췄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의 첫눈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에서 솜처럼 가벼운 눈송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들의 어깨 위에, 지안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말순의 손등 위에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말순은 손을 내밀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눈이 녹았습니다. 평생 이 아이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날부터 이 아이가 이말순의 방향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 무엇을 위해 밥을 짓는가, 무엇을 위해 이 추운 새벽에 마당을 쓰는가, 그 모든 질문의 답이 민석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성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열흘 동안 이말순은 처음으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속에서 지안이 민석의 발을 주물러주는 것을 봤습니다. 밤새 깨어있다가 낮에 잠깐 눈을 붙이는 지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의사와 이야기할 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메모하는 손을 봤습니다. 민석이 통증으로 인상을 찌푸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말순의 안에서 천천히 쌓였습니다. 이말순은 그동안 조건을 받습니다. 직업, 월급, 집안, 혼수,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그것들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현실적인 것을 따지는 것. 나는 조건을 받지 마음을 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떠오른 것은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진 뒤 이말순은 혼자 복도에 나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이말순은 그 별들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혼자. 마음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말순은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랬습니다. 좋은 말만 하다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말순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말순이 차갑게 대해도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해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민석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씩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에 이마를 대고 이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식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뜨거워진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사람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이말순은 평생을 틀리지 않으려고 살았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말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자존심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드라마틱하지도 않게 그냥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자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의자에 앉아 민석 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인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말순은 잠깐 서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얇은 담요를 꺼내 지안의 어깨 위에 올려줬습니다. 아주 조용히. 지안이 깨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돌아온 민석은 거실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쉬었습니다. 목발을 짚어야 하는 기간이 2주 더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휴가를 냈습니다. 이말순이 성북동 집에서 잠깐 내려와 아들이 새들어 살기로 한 전셋집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지안과 민석, 그리고 이말순 셋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어색했습니다. 이말순은 부엌에서 밥을 했습니다. 지안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말순이 뭔가를 집으면 지안이 다음 것을 준비했습니다. 말이 없어도 흐름이 생겼습니다. 오래 같이 일한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어색하면서도 어긋나지 않게. 사흘째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안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말순은 식탁을 닦으면서 지안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부엌 불빛 아래 서 있는 그 모습이 처음 이 여자를 봤을 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보이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말순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안이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닦으면서 돌아섰을 때
이말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말순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낼까 말까. 꺼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과란 한 번 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말순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말순이 사과하는 방식은 원래 그랬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딱 그 말이었습니다. 지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지안은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민석이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는지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이말순은 부엌에서 나와 아들에게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민석은 물을 받아 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드디어 왔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지안이 냉장고에 있던 식혜를 꺼냈습니다. 이말순이 담가온 것이었습니다. 세 개의 컵에 따랐습니다. 이말순의 손에도 민석의 손에도 지안의 손에도 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감나무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말순이 그것을 거들었습니다. 지안이 웃었습니다. 민석도 웃었습니다. 이말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오래된 집의 낡은 벽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가 다시 나온 건 민석이 목발을 떼던 날이었습니다. 재활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경과가 좋다며 목발 없이 걸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민석은 진료실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두 발로 반듯하게 섰습니다. 이말순이 옆에 있었습니다. 지안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약간 절뚝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말순의 손이 저절로 앞으로 나갔다가 멈췄습니다. 민석이 스스로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셋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민석이 가운데, 이말순이 오른쪽, 지안이 왼쪽이었습니다. 누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말순은 걸으면서 자신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말순이 먼저 들어갔고 지안이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말순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그 동작 하나도 예의를 갖추려는 계산으로 봤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국밥을 한술 뜨면서 들었습니다. 예식장은 작은 곳으로 했고 식사는 뷔페보다는 한식당 대관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객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말순은 그것도 들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요즘 누가 한식당에서 결혼식 하느냐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성북동 집과는 별도로 이말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북쪽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원래 민석이 결혼하면 들어가 살도록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이 오래전부터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결혼 선언을 하면서 따로 전셋집을 구하겠다고 했고 이말순은 그 아파트를 무기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 내 말을 들으면 준다는 식의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를 민석도 지안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민석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 어때요? 저랑 지안 씨랑.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이말순은 잠시 국밥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공동명의. 그 말이 뜻하는 것을 이말순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만으로 된 것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말순이 그 아파트를 쥐고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마지막 남은 영향력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해도 그 집만큼은 내 이름으로 두면 내가 여전히 이 관계 안에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말순은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자. 이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석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내가 괜한 자존심을 세웠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평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이말순에게 자존심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존심이 없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굽히지 않아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이말순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존심이 이 식탁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식탁 위로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말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한 손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꽉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쌌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조용히 시선을 국밥 그릇으로 내렸습니다.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두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배려가 이말순에게도 느껴졌습니다. 국밥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차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세 개의 국밥 그릇과 두 손이 맞잡힌 장면만이 이말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말순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민석과 지안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를 이말순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체가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말순은 청첩장을 서랍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식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할 것들이 생겼습니다. 꽃 장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식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패백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말순은 민석과 지안이 상의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러서 앉힌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말순이 먼저 의자를 당겨 앉는 날도 생겼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중 패백 이야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패백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지만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형식이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형식 안에 마음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말순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패백이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것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말순이 지안에게 해온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말순 쪽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라,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식날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지안이 이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성북동 집으로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민석 없이 혼자. 이말순은 마당을 쓸다가 대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오면서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이었습니다. 수선화였습니다. 막 꽃이 피려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꽃봉오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마당에 심으면 어떨까 해서요. 봄에 피는 꽃이라서. 이말순은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흙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 한쪽 햇살이 잘 드는 자리에 심으면 잘 자랄 것 같았습니다. 이말순은 그 자리를 눈으로 가늠했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당에 쪼그려 앉아 흙을 팠습니다. 삽이 없어서 부엌에서 국자를 가져왔습니다. 지안이 국자로 흙을 파고 이말순이 화분에서 뿌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이 흙으로 덮였습니다. 이말순의 손도 지안의 손도 두 사람의 손이 같은 흙 안에 있었습니다. 꽃을 심고 물을 줬습니다. 지안이 일어서면서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말순 옆에 서서 심어진 수선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같은 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셋이 같이 식사하는 날을 제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뜬금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말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서 온 것이 그 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말순은 수선화를 봤습니다. 집이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말순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당도 저 부엌도 성북동 골목도 강북의 아파트도 그 어떤 공간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집이 됩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밥상이 있어야, 이야기가 있어야, 때로는 싸움이 있고 화해가 있어야 집이 됩니다. 이말순이 평생 지켜온 것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말순이 말했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지안은 알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수선화 봉우리가 햇살 안에서 조금 더 고개를 내민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이말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이말순은 그 소리를 들으며
평소보다 천천히 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동작을 오래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마당에서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 봤습니다. 봄이 되어 새잎이 돋아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가지만 남아있던 나무가 다시 초록을 입었습니다. 이말수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0해 넘게 그 자리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민석이 어릴 때 올랐던 나무, 이말순이 힘든 날 기대어 봤던 나무, 그 나무가 오늘도 거기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수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노란 꽃이 봄 아침 공기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말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몇 번 입었습니다. 오늘 다시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말수는 거울을 자주 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이 이 나이까지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민석을 키워온 얼굴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다 담겨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작은 곳이었습니다. 북촌 쪽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마당이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말수는 도착해서 그 공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그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의 직장 동료들, 오래된 친구들, 지안 쪽 가족들. 이말수는 한쪽 자리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낯선 얼굴들이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날을 함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목발을 다 떼었지만 약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양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말수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2살 때 처음 걸음마를 뗀 날이 생각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손을 뻗던 아이가 지금 저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입장했습니다. 화장이 연했습니다. 드레스가 단정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아함이었습니다. 지안이 걸어오면서 이말순과 잠깐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말순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읽었습니다. 지안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어느 대목에서 이말순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버텨온 시간이 제 뿌리입니다. 그 말에 이말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지안의 편지에도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만큼 소중히 키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말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패백이 이어졌습니다. 지안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민석과 함께 이말순 앞에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말수는 그 절을 받으면서 대추와 밤을 던져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추 한 알이 멀리 굴렀습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하객들도 웃었습니다. 이말순도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패백이 끝나고 이말순이 말했습니다. 크게 하려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공간에서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안이 이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이말순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잡았습니다. 같이 잡았습니다. 이 집에 딸이 생긴 날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3박 4일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 기간 동안 성북동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이상하게 집이 넓었습니다.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찌개를 끓이다가 혼자 먹기에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덜어 이웃에 갖다 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말수는 동네 어르신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성북동 골목에서 오래 살아온 7순, 8순 이웃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경로당 한쪽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말순이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습니다. 아들 결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조건보다 마음이더라. 이말순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면서 알게 된 것을 말하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말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마음을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주에서 돌아온 날
이말수는 밥을 해서 기다렸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재워둔 것이었습니다. 공들인 음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지안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고등어를 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말수는 그 차이를 스스로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행짐을 들고 햇볕에 약간 탄 얼굴로 민석이 먼저 들어오면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갈비찜이다.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지안이 어머님, 저희 때문에 이러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말수는 먹어야지라고 했습니다.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셋이 밥상에 앉았습니다. 갈비를 발라가며 먹었습니다. 지안이 갈비 한 점을 이말순 그릇에 올려줬습니다. 이말수는 잠깐 그것을 받다가 먹었습니다. 민석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민석은 회복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아침 지안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말순의 핸드폰에 어머님, 민석이 오늘 잘 출근했어요.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말순은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답장을 했습니다. 생전 처음 지안에게 먼저 보내는 답장이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5글자였습니다. 지안은 출판사 일을 계속했습니다. 교정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말수는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지안이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남이 쓴 글에서 틀린 것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오류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말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왜 팔을 꼼꼼하게 다듬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사람의 방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북동 집 마당의 수선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말수는 아침마다 그 꽃을 보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여전히 새벽 골목에 울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말순의 손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빗자루를 쥔 힘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쓸고 나서 감나무를 올려다볼 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모이는 날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주 일요일에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도 왔습니다. 그 다음 주도 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석이 우리 매주 일요일 저녁에 오면 어때요라고 했고 이말순이 와라라고 했고 지안이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말수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뭘 할까 생각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민석이 요즘 어떤 것을 먹고 싶어 하는지, 지안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말수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두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맵지 않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두부조림, 나물 무침이 상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먼저 앉았고 지안이 들어오면서 가방을 내려두고 손을 씻었습니다. 이말순이 국자를 들고 찌개를 퍼담았습니다. 지안아, 국 더 먹어라. 그 말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말순이 평생 해온 말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상대방에게 더 먹으라고 권하는 말. 그러나 그 말이 지안을 향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말순이 그것을 의식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이 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대답이 나오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2글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너털 웃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긴장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찌개를 저었습니다. 국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녁 식탁은 오래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민석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지안이 요즘 교정 보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작가의 책인데 문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말수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안이 설명했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이었습니다. 이말수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나이 든 아들, 그 옆에 며느리, 이 두 사람이 잘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말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에서 웃음소리가 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달이 뜨는 것이 창문으로 보였습니다. 성북동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골목에서 고양이 소리가 났습니다. 이웃집 텔레비전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이말순의 집안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부엌에서 식혜 냄새가 났습니다. 이말순이 낮에 담가둔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말수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따라 일어나
지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말소리가 났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이말수는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 집에서 두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하는 소리, 이말순의 것이 아닌 소리. 그런데 지금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소리였습니다. 이 집에 있어야 하는 소리였습니다. 문턱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집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안과 밖을 나누는 낮은 경계입니다. 이말순의 집 현관에도 문턱이 있었습니다. 낡고 닳아서 이제는 거의 평평해진 문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이 넘나들면서 닳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말순의 마음속에도 문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관 문턱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 문턱을 낮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부딪히는 날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저녁에, 이 식탁에, 이 소리들 안에서 이말수는 처음으로 가볍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느끼는 가벼움이었습니다. 마당의 수선화가 달빛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새잎들이 사락거렸습니다. 이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집의 문턱은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의 문을 여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듯이 꽃이 피듯이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